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구치소 문제 투표구역 논란이 해소되면서 주민투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9월 본격 개장을 앞두고 1단계 사업 공사를 마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강석주 통영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의 취임 후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창원시가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바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장 대신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첫날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구역 문제로 무산 가능성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투표구역 논란이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거창군, 군의회, 찬반단체의 오자유비체가 거창구치소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자고 합의했지만 문제는 투표구역이었습니다. 거창군 전체로 하자, 구치소 터가 있는 거창읍으로만 하자는 구역 논란으로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던 주민투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투표구역을 거창읍으로 한정하자던 구치소 이전 측이 거창군 전체로 하자고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권 개입 차단 방안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중립이 해야지 공정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찬반 양측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오자유비체는 오는 9일쯤 주민투표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주민투표 일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구치소 원안 또는 이전 추진, 투표율 33.3% 미만에 따른 무산, 세 가지입니다. 차관님도 이 자리에서 거창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원안이든 이제든 그거는 정부에서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와 도시민건 구치소를 둘러싼 오랜 찬반 갈등을 주민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민투표. 그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가 공정한 주민투표의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랜드인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1단계 사업시설 공사를 마치고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제 로봇랜드가 시설을 공개했는데요. 장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창원시 구산면 130만 제곱미터 터에 자리 잡은 경남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와 R&D 센터, 컨벤션 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테마파크는 로봇 산업관과 로봇 극장 등 11개 공공기관 체험장과 스카이타워, 쾌속 열차 등 22개 민간 부문 체험장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 로봇관에선 우주여행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 로봇 극장은 로봇 산업이 공연 예술과 접목된 미래를 선보입니다.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고 드론 근무는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수직 쾌속 열차와 스카이타워는 테마파크의 랜드마크입니다. 로봇들이 우주 공간에서 직접 활동하는 그러한 파노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항공 로봇관과 스마트 팩토리를 시연하는 콘텐츠가 있겠습니다. 로봇 테마파크는 연간 15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로봇 R&D 센터는 로봇 관련 연구 공간입니다. 세계동에 47개 연구실을 갖췄고 로봇 연구와 상용화를 주도할 업체들이 입주합니다. 국내의 로봇 관련 기업, 단체, 협회 그리고 연구소들을 입주를 시키고 그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전시장과 회의실을 갖췄고 각종 전시회와 학술 경진대회, 홍보, 판매장으로 활용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호텔과 펜션, 콘도는 이곳 해안가에 조성됩니다. 민간 자본 3,340억 원이 투입되는데 계획인 내년 말까지 조성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부지 보상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설계와 시공에만 적어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시설 안정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8월 중 임시 개장, 9월 초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예년보다 최대 5도가량 높아 3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진주의 낮 기온 31도, 창원은 32도까지 오르고요. 함안의 경우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곳곳에 끼어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 경남 내륙은 1km 이하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옅은 안개가 끼어 있어 운전하실 때 안개등을 켜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단계를 보이지만 일부 지역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함안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체로 30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1도, 합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이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석주 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영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부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 당시 자유한국당 강서구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900여 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통영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진보 정당의 강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강 시장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저 강석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통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시장 취임 후 1년 동안 통영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국도비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4천억을 넘지 않았던 국도비 예산이 올해 5천억을 넘겼습니다. 또 정량지구 도시재생과 어촌 유딜 300사업 등 대형 공모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강 시장의 노력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의 후광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소통 행정을 강화하면서 최하위권인 통영의 청렴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원칙과 소신대로 시민 행복과 변화된 통영을 위해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역 경제입니다. 중소조선소의 몰락과 성동조선 3차 매각 실패 등으로 통영 경제의 한 축인 조선업이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관광객마저 100만 명 이상 감소해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해생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석주 시정 출범 1년,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번엔 지난 1년간 하동의 100년 미래를 위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던 윤상기 하동군수의 1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리산 자락 화계 악양 청암의 산악관광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최근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출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악휴양 관광특구 관련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동은 뭐니 해도 관광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관광에 한 70에서 80% 정도 집중을 하고 나머지기는 우리 갈사 산단이라든지 대송산업단지에 하동 전통차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에 이어 오는 2022년 하동 야생차 엑스포 유치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은 공사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일단은 채무 부담을 덜었고 대송산단은 입주 기업을, 두 레저 단지는 개발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4년 이상 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개우시 윤곽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고 양수발전소 건설 공모는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산악휴양관광특구와 야생차 엑스포 추진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적 입장에서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이게 몇몇 사업자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동구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산악관광열차와 금오산 케이블카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사계절 축제를 통해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하동의 100년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는 것도 단체장의 몫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딱딱한 정장만 주로 입고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모습 어떠십니까? 창원시가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바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바지 근무를 허용한 첫날, 정장 대신 평상복에 반바지를 입은 공무원들이 출근합니다. 어색했는지 반바지 입은 공무원들끼리 함께 다닙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고 일을 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 28도 규정 때문에 창원시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28도씨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는 훨씬 더 덥거든요. 특히 이제 직원들이 많이 좁은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부채질이나 선풍기 그리고 뭐 땀을 닦아가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반바지 근무 첫날 창원시 공무원 150명가량이 동참했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 반바지를 챙겨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확 달라졌지만 어색하다는 공무원도 많았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니까 시원하고 일도 시원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그 반바지를 입고 올라가니까 집에 반바지도 없고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긴 바지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반바지 착용을 금지했고 슬리퍼나 샌들도 신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반바지 근무는 2012년 서울시에 이어서 올해 경기도청이 시행했고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영화가 좋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엠마 톰슨 주연의 영화 칠드런 액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톰 홀랜드 주연의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These no. No banana. Great. 피터와 학교 친구들은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 weeks in Europe. It's gonna be great.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You look really pretty. And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what I meant. I'm messing with you. I think she really likes me. That's really nice. Really reminds me of when. So nice to finally meet you, Spider-Man. You're Nick Fury. Put some clothes on. Let's go for a ride. 피터는 미스테리오와 닉 퓨리를 만나고 You got gifts, Parker, but you have a job to do. Are you going to step up or not? 전 세계를 위협하는 엘리멘털 크리처스와 맞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Your friends are in trouble.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You don't want any part of this.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입니다.
My name's Fiona May. But in court, it's my lady. Always too busy. The law can take over your life. You coming to bed? Is tomorrow the case? Okay. 한평생 사법부에 헌신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피오나 메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데요. I don't know how to say this. I think I want to have an affair. What? Yeah. We have an urgent case, my lady. The applicant, Adam, has leukemia, and it's contrary to their faith to accept blood into their system. I would like to hear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수혈을 거부한 소년 애덤의 생사가 달린 재판을 맡게 됩니다. Of your silence. People think you've been influenced by your parents. Somehow I've got to decide. 애덤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 채 병원으로 This young 향하는데 man thought I could answer all his questions, but he's dying. Adam, remember all of life and love. It's a day of anguish at the Royal Courts of Justice. My lady, they're ready for you. 영화 칠드런 액트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하동 노인통합지원센터의 공기구 무인공유센터 뚝딱뚝딱 공구소의 개소식이 오늘 오전 11시 하동군 청안면 묵계리에서 열립니다. 합천 분재공원과 모노레일 준공 개장식이 오늘 오전 10시 합천군 용주면 분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희망나눔 사천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당신이 희망입니다 사업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지 이틀째인 오늘도 각급 학교에서 학사 운영의 차질이 계속됩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늘도 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141곳에서 개인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거나 빵, 우유 같은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하는 등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도 경남 지역 1,300여 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 강사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0일 가까이 노숙 농성을 이어온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가 어제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는 학교 측이 시간 강사의 수와 강의 시간을 줄이면서 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적 입력 거부와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시 보류됐던 단체 협상은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거제시는 어제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갖고 관광과 에너지 등 9개 기업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투자 협약 내용은 라온거제가 동부면에 숙박시설 등 관광 레저 시설을 개발하고 BMG는 장목면에 관광열차 등 관광시설을, 라온 아리텍은 계룡산에 전망용 풍력발전기를 짓기로 했으며 이번 협약이 순항하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지 감정 가격이 국토부로부터 적정했다는 판정을 받으며 관련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진주시와 당시 감정 평가를 맡았던 평가사들에 대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토지 공급 가격 감정 평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른 감정 과정이 타당했고 평가액도 시장 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진주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토지 감정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해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남해 서부 해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고성군 자란만과 한산만에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인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지난 5월 진해만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등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도내 해수욕장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제 구조라와 통영 비진도, 창원 광암을 비롯한 29개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에서 대장균과 장구균 등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